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공무원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선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문화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화사 마지막 시간으로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 조선 후기 과학기술, 과학기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때가 참 많이 있죠? 문제 보시죠. 225번입니다. 이것이 제작된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송합니다. 해정교와 종묘에 처음으로 설치해서 해 그림자를 관측했대요. 해 그림자 관측. 자, 뚜두두두 야구 있죠? 백성도 이걸 만들 줄 알게 됐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거? 네, 양부일구. 우리가 통칭 뭐라고 부르는? 양부일구. 그러니까 그릇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해시계죠. 해시계. 그러니까 네, 누구 때 만들어진 거고요? 세종 때 뭐 자경루라 물시계인 자경루라든가 수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건데 이 의방유치 같은 경우에 역시 그 세종 때 중국의 의서를 수집해갖고 정리해서 만든 책입니다. 의학백과사전이죠.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영조 때 정상기라는 사람이 만들죠. 영조 때 정상기라는 사람이 동국지도를 제작하고 이 동국지도를 베이스로 해서 그 우리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죠. 그 다음에 상감법을 개발해서 자기 제작에 활용했던 건 고려 때죠. 상감청자는 고려 때니까요. 고려 시대 12, 13세기 정도.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했다. 동국문헌비고는 이것도 영조 때 홍봉환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왕명으로 편찬한 한국학 백과사전. 우리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세종 때 편찬한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228번입니다. 228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조선시대 과학기술 옳지 않은 거. 경복궁에 간의를 선출해서 간의대를 촉조하고 경복궁에 설치한 거. 요거 간의대는 일종의 천문관측대죠. 그죠? 천문관측대. 서운관에다가 서운관에서 간의대를 경복궁 안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1444년. 네, 1434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세조 때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요것도 맞는 얘기. 왕의 정통성 강화. 그러니까 천문도는 이제 그 조선 왕조가 들어설 만한 왕조다라는 정통성을 강화하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경루하고 해시계인 양부일구 등을 제작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태조동 때 토지 측정 기구인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했다. 요거는요. 요 인지의하고 규형을 제작한 건 태종 때가 아니라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만든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인지의와 규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상기가 동국지도를 만들 때 잘 써먹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4번 되겠네요. 자,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남아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좋죠? 자, 다음 문제 가시죠. 230번. 짠. 자,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좀 지도가 이렇게 반전이 되고 그런데 이건 뭡니까? 홍익왕리 역대국도 지도고요. 1404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죠. 우리나라에서 1402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보시면 재밌는 이거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상도가 아닙니다. 실측도도 아니지만 상상도는 실제 있는 거. 여기가 중국이고요. 여기가 조선이죠. 이게 일본이고요. 되게 웃기지만 이거 여기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와 유럽도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실제로 있는 대륙들 물론 뭐는 없다.
오세아니아하고요. 오세아니아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자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좀 그 원나라 때 세계 지도에 한반도하고 일본 지도를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세종 때 지리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작성된 지도가 아니라 이거는 통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태종 때, 세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없습니다. 신대륙은 나오지 않아요.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반도 부분은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도와 동일한 지도다.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도가 한반도 부분이 아니라요. 여기서 한반도 부분은 이회라는 사람이 만든 팔도지도입니다. 팔도지도가 한반도 부분의 지도에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동국지도는 양성지가 만든 건 맞는데 이거는 이제 세조 때 만든 실측 지도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조 때의 전문지에 보시면 세조 때의 인지와 규형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동국지도, 이게 바로 실측도고요.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람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는 팔도총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국여지 승람은 성종 때 만들어진 책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중종 때 신증 동국여지 승람을 만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31번이요. 231번 문제 보시죠. 자, 23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뚜둑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서양의 풍토가 다르고 성음 역시, 여기서 성음이라는 거는 이제 말의 고절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의 외국말은 성음만 있고 문자가 없으므로 중국의 문자를 배로 사용하고 있는데 둥근 구멍에 모난 자를 끼우는 것 같으니 어찌 통함이 없겠느냐. 그래서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정인지가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 해례본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해례본을 만드는데 거기에 서문으로 기록된 정인지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자주성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칠정산. 일단 칠정산은 우리나라만의 그 달력이죠. 칠정산은 그러니까 그 중국의 수시력하고 아라비아 쪽의 해화력하고 섞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준 시간이 맞는 일식과 월식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울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역법서고요. 그 다음에 그 향약집성방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세종대왕 때 역시 편찬한 의서고, 동의보감이야 말할 필요 없죠. 그죠? 동의보감은 말할 필요 없겠죠. 그죠? 광해군 때 만들어진 허준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만든 책이죠.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학 체계를 정리했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이 동의보감의 다 후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동의보감은 이 약초나 이런 거의 이름들을 한자로 표시한 게 아니라 한글로 표시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책.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문제들은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해설 잘 보시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자, 234번입니다. 조선 태종 때 세계지도 격의 손일관이 역대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의 필사본이 일본의 현존에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세계지도 중 동해선 가라 오래된 것. 그래서 세조 때 양성지 등이 동국지도를 완성했는데 16세기에도 많은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조선 방역지도가 현존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밀하고
적인 지도가 많이 되어 있죠. 정상기는 동국지도, 김종호의 대동의 지도, 두두두둑. 자 보시면 일단 혼인의 역대 국도지도는 원나라의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일본의 자를 추구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조선 방역 지도죠. 그래서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조선 방역 지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들을 이제 지도로 그린 건데 당연히 팔도는 당연히 오방색으로 색깔로 그렸고 그 대마도하고 만주지방까지 우리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국지도는 심리마다 눈곱을 표시하는 걸 우리가 심리척이라 그러는데 그 동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백리마다 눈곱 하나씩 쓰고 있는 백리척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리을 백리를 1척으로 방금 전에 했지만 대동여 지도는 요거랑 요거 내용이 바뀐 거죠. 대동여 지도는 얼마? 대동여 지도는 심리척입니다. 심리척. 그러니까 3디귿하고 리을이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다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고 그래서 답은 1번 가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죠. 조선 후기에 어이구 죄송합니다. 잠깐 카메라에서 사라질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보통은 인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강의를 이렇게 잠깐 스탑을 하는데 알아서 편집해 줄라나? 자, 오케이 보십시다. 조선 후기 과학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하 원본이 도입되게 됐다. 네, 이거는 원래 이제 서양의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청나라 때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죠. 그 양반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기하 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못됐죠. 서구의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한 건 누구다? 정약용의 마가회통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 마가회통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지. 지석영은 일본 19세기 후반에 일본 사람들에게 배워서 국내에 보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만국 정도 같은 경우는 지리학적 지식을 갖게 됐고요. 서호수는 우리 농학을 중심으로 중국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용해서 이것도 맞는 얘기. 나머지 해설을 좀 읽어보십시오. 해동농서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예술 봅시다. 건축이나 회화, 문화 이런 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건축이나 회화, 문화 이런 쪽을 보시면 건축 짠 조선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5세기에는 사림이 소학과 주자가래 보급과 실천이 있었다. 주자가래가 보급되는 건요. 소학과 주자가래 보급은 15세기라기보단 16세기 정도에 해당합니다. 16세기.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죠. 중기 이후라고 보셔야 되겠고 16세기는 예학의 시대라고 해야 될 만큼 예학이 발달했다. 그 예학은 사실은 16세기에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고 양난 이후에 기득권층이었던 양반들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뭘 한 거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예학을 발달, 보학이라든가 족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죠. 양난 이후니까 17세기 이후. 그다음에 분청사기, 디귿에 분청사기가 나오는데 분청사기는요. 분청사기는 거의 고려 후기인 원간섭기 때 등장해서 조선 초쯤에는 이제 좀 사라집니다. 조선 초가 지나고 중기 이후로는 이제 2조 백자가 등장을 하죠.
조선 백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18세기 분홍과 상인으로 장식성이 강한 사원이 많이 세워졌다. 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상인들의 근거지에 절 같은 거 세우는 거죠. 대표적인 게 논산의 쌍계사라든가 이런 절들이 여기서 많이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 맞는 얘기, 이거는 이제 틀렸고요. 야 이거 맞는 얘기고 미안합니다. 19세기 진경산수화 풍속화가 터용이다. 진경산수화는요. 그 뭐라 그럴까요? 19세기 가면요. 18세기에 이 진경산수화하고 풍속화가 유행을 합니다. 19세기에 이 양반이 등장을 해요. 추사 김정희 이 양반이 등장하면서 문인화가 등장하면서 약간 추상성을 갖고 있는 화풍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진경산수화라든가 풍속화는 점점 유행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약화돼 갑니다. 그러니까 진경산수라는 건 진짜 경치를 얘기하는 실사화 같은 의미니까요. 약간 그 문인화 같은 추상성, 그러니까 형화라 그러죠. 상화,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리는 그런 그림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보시죠. 그 다음에 분청사기가 나왔네요. 도자기. 자 특정되는 시기, 이거 이제 문제 책을 보시면 이게 분청사기라는 걸 아실 텐데, 분청사기라는 이 시기니까요. 분청사기가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입니다. 조선 초. 그러니까요. 보통 고려 말 조선 초, 그러니까 13에서 15세기 사이에 운용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호는 건국초기도 이건 고려 건국초기죠. 고려 건국 건축이란다. 고려 건국 초기에 예를 들면은 광종 때 뭐 준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광덕이라든가 이런 연호를 쓴 태조는 아마 천수라는 연호를 썼을걸요. 그 다음에 주자가래에서 집에 가면을 세우고 이거는 얼마? 몇 세기? 예, 이게 요게 이제 15세기 정도. 그러니까 성리학자들 중심 집단이 신진사대부들이 그 성리학적인 이념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가묘 같은 것들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주자가리를 받는 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현고는 고려 시대 관학진흥책이죠. 그죠? 이거 몇 세기예요? 11세기? 11세기쯤 고려 예종 때 약 11세기 때쯤에, 참고로 분청사기가 보통 13에서 15세기 보니까요. 관학진흥책이니까 이거 틀렸고요. 통총운동은 조선 후기에 일어나는 거죠. 조선 후기에 이 중인들이 서울의 관직 진출을 얘기하면서 서울들이, 그러니까 주장과 검서관 같은 것들로 청유직 진출을 하니까 중인들도 그런 관직 진출을 허용해달라라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청유직 진출을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주교 관직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죠. 이걸 통청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죠. 이거 조선 후기고요. 조선 후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좀 명심해 주시면 딱 해당되는 건 2번입니다. 이것도 문제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요. 보통은 주자가래가 뭐 16세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안 돼요. 애초에 주자가래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보급되는 시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언제 와서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생활 규범으로 주자가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 자, 오케이, 다음 문제입니다. 244번. 자, 244번 봅시다. 조선시대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르게 연결한 거. 창녕국과 청경국의 전모를 그려낸 뭐뭐뭐는 기록화로서 정확하게 세밀성과 정밀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배경선사의 묘사가 극히 예술적이다. 요게 이제 동벌도인데요. 그러니까
창덕궁하고 창경궁의 동쪽 궁궐을 그린 그림이죠. 그 서골도도 있습니다. 서골도는 이제 그 경복궁의 서쪽 쪽에 이제 경희궁이 있거든요. 경희궁. 경희궁을 그린 그림이 서골도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 조선 시대의 미술에서 기록화가 갖는 가치들,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왕의 초상을 그리는 왕의 초상화 같은 걸 그리는 거죠. 거의 이제 실사본처럼 그리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는 그림들입니다. 그 다음에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요거는 이름 정도는 기억합시다. 15세기 문인화에 대한 대표적인 책이죠. 고사관수도. 그 다음에 동굴도 고사관수도니까 답은 2번이겠네요. 노비 출신으로 화원에 발탁된 이상좌는 이 송화보월도는 바리텐 뿌리박고 모진번이라고 해서 나무를 통해서 굳건한 기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건 사실은 근데 구분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난이도가 좀 뛰어난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좀 되게 뭐라 그럴까, 치사한 문제죠. 이런 작품도 고사관수도 같은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그림입니다만, 송화보월도라든가 동굴도 같은 건 사실 좀 외우기 힘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자, 오케이. 그다음 저도 후기회화 잠깐 봅시다. 옳은 거. 일단 우리 1번은 틀렸어요. 1번은 왜 틀렸냐면 그 진경산수화는 맞아요. 남종 문인화가 토착화해서 만들어진 진경산수화가 등장한 시기는 17세기입니다. 17세기. 참고로 세도정치기는 19세기고요. 19세기고요. 그러니까 아예 시기가 다르죠. 시기가. 그 다음에 김홍도는 정조의 화상 행사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등의 궁중 풍속도를 그렸다. 네, 이건 맞습니다. 김홍도는 그런 그림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김홍도는요 정조의 어진을 그려가지고 그 세자 때 정조의 그 왕세손이었던 정조의 어진을 그리면서 그 영조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정조의 어진을 도맡아 그렸고 화성 의궤 궁수 풍속도를 그리는 작업을 김홍도가 도맡아 합니다. 유명한 얘기라. 서양의 유화 기법을 동양화에 접목시켰다. 강세왕은. 네. 정확하게는 유화 기법이 아니라 강세왕은 서양의 수채화 기법을 동양에 접목시켰죠. 수채화 기법을. 그 다음에 분청사기는 백자보다 훨씬 앞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청화백자는 이게 조선 후기고 사실상 분청사기가 조선 전기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죠? 에서 15세기인가 전기라는가 바뀌었죠. 그 오히려 내용이 책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해야 되는 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자, 우리 문화재 중에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들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대표적인 게 그 아까 전에 나왔던 요 그림 어디 갔어? 요거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이거 우리나라에 없어요.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는 지금 그 일본의 류코쿠 대학인가 거기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안견의 몽유도원도도 일본의 텐리 대학이라는 곳에 보관돼 있어요. 반출 문화재죠, 반출 문화재. 네. 요 문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문제는 뜬금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게 2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참고로 신윤복의 미인도는요 우리 그 개인 미술관으로 제일 유명한 간송미술관에 보관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선의 진황제색도는 그 삼성 쪽에서 만든 리움이라는 미술관에 보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사관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단송미술관은 우리나라의 그 반출문화재들을 굉장히 많이 사들여서 이렇게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되게 유명해진 미술관이죠.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한 번쯤은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252번입니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책 서문의 일부래요. 같은 왕때.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문이라는 표현, 요 문자 할 때 문자니까 이거는 글입니다. 글. 그러니까 동방의 글은 송나라 원나라의 글도 아니고 한과 당의 글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글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중국 역대의 글들과 나란히 천지 사이에 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조선조에 와서 우리 조에 와서 극에 이르렀다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글들을 모은 거. 이건 뭐냐면 중국의 문선에 대응하면 만든 우리나라의 동문선, 서거정이 쓴 책이죠. 동문선, 서거정이 쓴 책입니다. 서거정이 쓴 동문선은 당연히 시기상으로 서거정이 언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 참 슬퍼요. 동문선을 물어보고서 같은 왕때래요. 서거정은 성종 파트너니까 여기서 같은 왕때 만들어진 거예요. 국조 오래이죠. 조선 경북전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경북전에는 성종 때 완성이 되긴 합니다만 시작은 세조 때부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북대전이라 그러면 좀 애매하겠지만 조선 경북전은 누가 쓴 거예요? 조선 경북전은? 네. 이건 경북대전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정도전이 쓴 책이죠. 정도전이 쓴 책입니다. 경북대전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고려사조로는 이제 문종 때 편찬된 편년체 사서고 의방유치는 세종 때 편찬된 의학백과사전이죠. 국조 오래이가 성종 때 거고. 다음 문제 봅시다. 짠. 자,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과 농업생산량 증대를 배경으로 서민의 경제적 신분 지위가 향상됐대요. 서당 교육이 보급됐고 뭐뭐 같은 문화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진경산수화가 좀 뜬금맞죠. 진경산수화는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진경산수화는 이거는 이제 16세기 정도? 17세기 정도? 그러니까 서민문화라고 보기 좀 어렵죠. 서민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건 판소리와 찰놀이와 사설시조 같은 게 서민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진경산수화는 18세기이고 사실상 양반들의 후원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죠. 그죠? 서민문화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림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의 문화사를 이제 우리가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정리를 해봤고 장장 3시간이나 걸쳐서 시간상으로는 2시간 반쯤 되겠습니다만 3시간에 걸쳐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참고해. 문제는 되게 더 많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우리가 전근대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근현대사를 또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